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성이에요. 90년대 메가히트곡 중에 핑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물론 누구나 흥얼거리며 입에 달고 살던 노래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한때는 이 가사가 정말 제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려주고 싶었죠. 바로 손아래 동서한테요. 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2살 아래지만 직장에서는 제 직속 상사였어요.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회사에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 시댁에서까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아버님을 따라 2사람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건데 그놈의 명품백이 뭐라고 제 영혼을 팔아버렸지 뭐예요. 김대리, 아니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거 별건 아닌데요. 지난번 프랑스 출장 때 하나 샀어요. 보는 순간 형님 생각이 나지 뭐예요? 형님이 피부도 희고 팔다리가 길어서 이런 거 하나 팔에 걸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별뜻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날 그걸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백이 쥐약인 걸 알기에 속으로는 절대 받지 말자 다짐을 했음에도 이놈의 궁상맞은 손이 불쑥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어쩌겠어요. 그대로 덥석 받아먹고 말았죠. 먹은 놈은 먹인 놈한테 꿀린다는 인간사 불변의 법칙 그대로 결국 저는 시동생 결혼에 반대는커녕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시댁을 드나들며 동서 PR에 앞장서야 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주위에선 호인이다 뭐다 떠들어댔지만 호인은 개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사랑을 배신한 심순의 뺨치는 속물일 뿐이었죠. 저도 알아요. 제가 멍청했다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더군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그날부터 동서는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어른들 앞이니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직장에선 직급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요. 보자마자 요지랄을 하는데 아우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니까요. 그제야 현실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3년을 내리당하고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사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마녀로 불리는 여자였어요. 인물, 스펙, 집안 학벌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로 남자 동기도 제치고 초고속 승진을 한 능력자죠. 근데 그 능력이란 게 좀 다른 의미의 능력이었죠. 네 거도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라는 심보로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같이 일해본 아랫사람들 중에 동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 윗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뭘 맡겨도 성과를 내는 인재라나요? 뺏는 것도 능력이라면 인재는 인재죠. 암튼 저 역시 동서한테 3년 넘게 피 빨린 입장으로서 동서의 시댁 입성에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윗사람으로서 속 좁게 굴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제 처지였다면 모르긴 해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아무튼 동서의 이런 남다른 능력은 시댁에서도 쉽분 발휘됐어요. 어찌나 회사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던지 미치고 팔딱 뛸 뻔했다니까요. 일일이 열거하면 나를 새도 모자라니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봄의 일이에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이름 있는 한식당에 모일까 하다가 아버님이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그냥 집에 모여서 먹기로 했죠. 동서는 시집와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기띔을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생신 전날 갑자기 그날 출장에 잡혀서 참석 못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내내 아무 말 없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동서, 출장은 꼭 내일이 아니어도 되잖아. 다른 직원을 보내도 되는 일인데 굳이 동서가 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지 말고 출장 좀 미뤄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이봐요, 김대리. 여긴 직장이에요. 내가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 했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야, 머리가 딸리는 거야. 개념 좀 갖고 사세요. 그리고 직장 상사 출장 일정을 왜 김대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입니까? 주제 넘게 참견 말고 당신 일이나 해요. 대리 주제에 감히 어디서 참견이야? 생각 같아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낮은 게 죄다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리 전날 시장을 받아가 고기며 생선 손질까지 해놓은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는 다들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때 동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리 고액 현금 선물을 시동생 편에 보낸 터라 어머님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통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통화를 마치시고는 얼굴을 붉히시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얘, 너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작은애는 너 때문에 부산까지 출장을 가선 밥도 못 먹고 생고생이라는데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니? 어머님이 느닷없는 말에 황당한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몰라 묻니? 네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작은애가 그거 수습하느라 출장 간 거라던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리 네가 집에서 손윗사람이라도 그렇지. 네 잘못을 왜 엄한 사람한테 떠넘겨? 그가 몰랐는데 너 아주 나쁜 습관이 있구나. 작은애 올라오면 당장 가서 사과해. 손윗사람이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 게다가 회사에서 지보다 높은 사람을.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됐다. 밥이나 먹자. 어머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셨어요. 여우 같은 지집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미리 기뜸까지 해줬더니 지 편하자고 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그거 따지자고 전화한 거예요? 왜? 어머님 생신상 좀 차렸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네요. 어머님한테 하는 것만큼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요? 그럼 대리딱지도 진작 됐을 텐데. 암튼 나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바쁜데 쓸데없이 전화질이야.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여보세요? 동서는 제 할 말만 떠들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가 열만 더 받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피식대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자존심도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놈의 명품백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내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었다 싶었죠. 그 외에도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물론 어머님과 제 남편까지 동서의 값비싼 선물에 넘어가선 지난 5년간 지방 경조사 다 챙겨가며 며느리 노릇해온 저를 나몰라라 했어요. 유일한 제 편은 아버님뿐이었죠. 아버님은 처음부터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동선의 집을 아름아름 알고 계셨는데 주위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서 직장 상사를 집안 식구로 들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더욱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시동생 결혼 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러셨거든요. 아가, 작은 애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네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이미 하기로 한 혼사인데 서로 맞춰가며 사는 수밖에. 그래도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나한테라도 하소연하려무나. 시애비가 돼서 며느리 위에 그 정도 한탄도 못 들어주겠니? 그때는 그저 말씀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아버님을 찾아가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아버님과 만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장소가 그래서 그런가 오랜만에 속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종종 아버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포장마차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하필 이 모습을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들킨 거 있죠. 바로 동서였어요. 남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동서는 혹시라도 아버님께 제가 자기 욕을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불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바로 어머님께 이 사실을 고자질했어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뒤에서 자신을 모함한 것처럼요. 그 바람에 저는 밤에 시댁으로 불려가 어머님께 핀잔을 들었고 그날로 저와 아버님의 포장마차 데이트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나마 아버님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숨통을 튀어왔던 저로서는 유일한 숨구멍이 막힌 것처럼 다시 답답한 일상을 보내야 했어요. 동서는 직장에서 대놓고 업무에서 저를 배제시켰고 시댁에서는 실세인 어머님을 등에 업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소곤거리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가 점수가 나빴던 저로서는 가장 위태로운 처지였어요. 전공을 바꾸느라 대학을 2번이나 다녔던 저는 동기들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서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나이는 40대지만 남들보다 5년가량 뒤처진 셈이니까요. 그래서 직급도 나이에 비해 낮았는데 그나마 이젠 직장마저 잃게 될 판이었죠. 회사에 칼바람이 불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달리 정적이 감돌았어요. 들뜬 얼굴은 오직 동서뿐이었죠. 부하 직원들 실적을 가로챈 덕에 실적면에서 간부들한테 평판이 좋은 데다 친정아버지가 저희 회사 전문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제가 저희 부서 1순위로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막한 제 심정과 달리 동서는 활짝 핀 얼굴로 마치 축제에 온 사람처럼 제게 그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이런 동서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매달려 울고불고 해봐야 별 수 없는 걸 알기에 일찌감치 단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과 상의한 뒤 길게 끌지 않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한동안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하루는 시어머님이 동서와 함께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너 하는 꼴 보고 진작 알아봤다. 오죽하면 그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니? 네 동서를 봐라. 이런 와중에도 이번에 승진까지 했더라. 그 나이에 취직도 힘들 텐데 앞으로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설마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아니지? 정 안 되면 식당 설거지를 하니 있어도 절대 집에서 놀 생각은 하지도 마라. 사지 60 멀쩡한데 놀긴 왜 놀아? 누가 논대요. 다시 일할 겁니다. 어머님, 저 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왜 벌써부터 닭다리세요? 저요, 어머님 아들 등골 안 빼먹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버럭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끼어들더군요. 그래요. 아무런 형님이 집에서 놀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이 있으면 계약직이든 알바든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괜히 신경 쓰시면 혈압 높아져요. 우리 어머님 형님 걱정에 흰머리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형님, 정 안 되면 어머님 말씀대로 식당 설거지라도 하셔야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머님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염장을 지르는지.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도끼로 찍은 것처럼 지끈거렸어요. 두 여자의 방문으로 그동안 잃었던 재기의 의지가 불끈 솟아올랐어요. 성공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대학을 2군데나 다닌 덕에 전공도 2개를 가지고 있던 저는 첫 번째 전공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계통에 동기들과 선후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시장 조사를 하고 발품을 팔아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간추렸어요. 그리고는 그 상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죠. 젊은 층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저희 쇼핑몰만의 특색 있는 가구며 소품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은 적자볼 생각하고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4개월 차부터 수익이 나서 예상보다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일이 조금씩 풀려나가자 기운도 나고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해졌어요. 상품 구매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요. 거기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쪽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쉬는 날과 휴가를 이용해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혼자 운영하던 쇼핑몰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규 거래처 확보와 홈페이지 관리, 배송, 교환, 환불 처리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사업을 확장해서 회사 규모를 키울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최소 필요 일손만 메꿀까 하고 말이죠. 제 고민을 들은 남편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안전하다며 사업 확장을 반대했어요. 반면에 주변 지인들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생각이라면 온전한 형태의 회사 규모는 갖춰야 할 거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제품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은 한계가 있다고요. 제 생각도 그랬어요. 소품 판매 정도로 그친다면 값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명절이라 시댁에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대뜸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확장을 하겠다고 설치니?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돈 안 까먹는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던 일이나 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그래요 형님. 형님처럼 일머리 없는 사람이 괜히 일 크게 벌이다가는 아주버님 월급까지 까먹는 거 시간 문제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돈 안 까먹는 것만도 감지덕지로 생각하세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서가 그 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나서서 말리니까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두 인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사업 확장을 했어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됐지만 막상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먼저 동남아 여행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들이 생각나 해외 사업부를 개설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라탄 가구와 소품 등을 수입하려고요. 마침 TV에 유명 연예인집이 나왔는데 그 집 인테리어가 동남아 리조트 분위기여서
그 프로를 본 사람들이 저희 쇼핑몰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이후 모던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가 붐을 타면서 연속 대박 행진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전보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 수입으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자 사업 확장을 만료했던 남편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해낼 줄은 몰랐어. 한두 해 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했거든. 힘들 때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무엇보다 당신이 잘난 재수씨 때문에 기죽어 사는 꼴 안 봐서 특히 좋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 와이프가 직장 상사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 알고 보니 아버님과 저의 포장마차 데이트를 계획한 게 남편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하루는 남편이 전화를 해선 이 사람 이러다간 화병 걸리겠다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마음 좀 달래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둔한 공 같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우 같은 남자였던 거 있죠. 몰랐는데 저는 일도 사랑도 성공한 여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9회 말 역전 기회가 남아있었거든요. 영업파트에 결혼이 생겨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당장 면접 날짜를 잡았어요. 드디어 면접 시간이 돼서 지원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눈치채셨겠지만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죠. 김아람 씨, 와서 앉으세요. 저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제 물음에 동서는 눈알만 굴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력란을 보니 그동안 진행하신 프로젝트며 업무 실적이 상당하던데 정말 본인의 실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 부하 직원이 몇 달을 공들여 성사시킨 성과들 투성인데 그걸 다 가로채놓곤 본인이 다 한 거다. 지금껏 그 회사에선 그렇게 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엔 그딴 거머리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어떻게 남이 피땀 흘려 일한 결과까지 맨입으로 홀랑 먹으려고 해요? 내가 일일이 이 일을 누가 한 건지 열거해 볼까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면접장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평소와 달리 공격적인 절 보곤 의아해했어요. 이보세요, 김아람 씨. 한 회사에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고작 부하 직원 실력을 가로채야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수준의 업무 능력이라면 이 바닥 어디에서도 자리 구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엔 당신 뒤를 봐줄 당신 아버지 연줄도 없고 당신한테 피 빨리고도 회사에서 잘릴까 두려워 입 닫을 부하 직원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요? 당신 손으로 자른 직원이 오너로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고요? 형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라뇨. 여긴 회사예요. 장소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요? 이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 언제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러자 동서가 피식 웃더군요. 꼴 같잖아서 정말. 회사 차렸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나 이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야. 나 오라는 회사가 여기뿐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이 회사는 내가 거절이야. 그래도 되겠어요? 당장 돈 급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알기론 입사 지원서 놓은 곳마다 다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쪽 빽이던 친정아버지가 자금 횡령에 금품 수수, 비리 청탁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대기업엔 원서도 못 놓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서 원서 넣고 다닌다는 소문 쫙 퍼졌던데? 괜찮겠어요? 그쪽은 워낙 실력이 없어서 아버지 백 아니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이력서만 봐도 그래요. 그쪽이 낸 실적은 하나도 없고 죄다 부친백으로 거저 얻거나 부하 직원 성과 가르친 것 뿐이던데 이 수준으로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것도 경력직으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따위를 살아놓곤 그런 게 잘난 척했던 겁니까? 인생 그따위를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 결국 당신한테 되돌아오는 거라고요.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요. 가보세요. 불합격입니다. 저는 할 말만 남기곤 그대로 회의실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저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에 부르르 떨고 있었죠.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그간 쌓였던 채증이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나왔나 봐요. 회사에서 잘리고 내 인생도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9회 말 역전 홈런을 날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그날 이후 시댁에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동서 등에 타서 집안의 실세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는 동선의 집안의 몰락과 함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고 반대로 맏며느리인 제 등에 올라타게 된 아버님은 간만에 큰 소리 땅땅 쳐가며 집안의 왕자를 탈환하셨거든요. 거기다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승했고요. 어머님은 이제야 동서를 버리고 제게 붙어버려 노력을 하시지만 글쎄요.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 어쩌겠어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실 일이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제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주변에 많이 베풀게 되더라고요. 딱 두 사람. 시어머니와 동서한테는 예외지만요. 언젠가 이 판세가 또다시 역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역전 홈런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 다들 기운 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